사람은 매일 오늘 뭐 먹지? 하며 식사 시간만 되면 고민을 합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없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 동안 매일 같은 음식만 먹습니다. 라면이든 김치찌개든 삼겹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절대 다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음식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혁명이라 불릴 것입니다. 식비는 획기적으로 줄고 기한은 해결되며 삶은 극도로 편리해지겠죠. 하지만 이 편리함의 대가로 인류는 서서히 파멸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평생 매일 같은 음식만 먹으면 인간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 효율성의 극대화와 거대한 붕괴, 인류 최대의 비용 절감과 식량 혁명. 전 인류가 단 한 가지 완전 식품만 먹게 된다면 경제 초기에는 전례 없는 대호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낭비되던 수십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복잡한 유통 마진과 냉장 물류비가 증발하며 식재료 가격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며 인류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식비를 아껴 다른 산업에 소비할 수 있는 엄청난 여윳돈을 갖게 되죠. 1차 산업과 외식업의 연쇄 도미노 붕괴. 하지만 이 눈부신 효율성은 곧 세계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전 세계 골목을 가득 채우던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와 대형마트, 식품 가공 공장들이 연쇄 부도를 맞이하죠. 요리사, 농부, 유통업자, 서빙 직원 등 식품 산업에 종사하던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이 일어납니다. 식량 독점과 거대한 지하 경제의 탄생. 더 무서운 것은 권력의 집중입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는 단 한 가지 음식의 특허와 생산권은 국가나 소수의 초국적 메가 기업이 독점하게 됩니다. 식량을 쥔 자가 전 인류의 목줄을 쥐는 가장 완벽한 독자의 사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신체, 무너지는 육체와 생태계, 장내 미생물의 대멸종. 인간의 장 속에는 면역력을 담당하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매일 똑같은 정제 영양소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특정 미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멸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면역 체계는 사상 최악으로 취약해지며 평범한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도 수천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신체로 변합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제조된 미래 식품이라도 자연이 주던 수만 가지 음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성분만 가공된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는 순간 비타민 부족, 단백질 부족 등 우리 몸의 정교한 밸런스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퇴화하는 턱뼈와 소화기관, 씹는 행위가 극도로 단순해지거나 사라지면서 인간의 저작 근육과 턱뼈는 세대를 거듭하며 급격히 퇴화합니다. 복잡한 음식물을 분해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위와 장은 그 크기가 쪼그라들고 무기력해지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육체는 가장 나약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삼겹살만 먹는다면 매일 질긴 고기를 씹어야 하므로 오히려 저작 근육과 턱뼈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턱뼈가 퇴화하려면 음식을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형태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기처럼 질긴 음식이 아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그것만 먹는다면 턱뼈는 퇴화됩니다. 뇌과학, 자극을 잃은 뇌의 급격한 노화, 뇌 전체를 깨우던 축제의 종말. 많은 사람이 미각을 단순히 혀의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뇌 전체를 깨우는 거대한 신경학적 축제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후각 피질, 미각 피질, 체성 감각 피질이 동시에 불타오르며 뇌 신경세포들을 자극하죠.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 반복되는 감각 정보를 가치 없는 소음으로 판단하고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시냅스의 단절과 인지 기능 저하. 뇌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쓰지 않는 뇌세포는 죽게 됩니다. 맛을 분석하고 감상하던 뇌 영역의 시냅스들이 뚝뚝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던 자극이 사라지면서 뇌의 전반적인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뇌과학자들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과 창의력이 감퇴하고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인류 전체의 평균 IQ와 인지 기능이 집단으로 저하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심리학, 도파민의 실종과 소리 없는 미치광이들. 감각 특정적 포만감의 저주. 심리학에는 감각 특정적 포만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뇌가 질리게 만들어 다른 영양소를 찾도록 이끄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이 본능이 억압당하면 뇌는 강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먹는 행위가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형벌이자 의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일상적인 행복의 상실. 인간이 음식을 씹고 맛보고 삼킬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평생 같은 것만 먹는 세상에서 인류는 이 가장 쉽고 확실한 도파민 공급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 전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만연해지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다른 쾌락에 집착하게 되며 쉽게 중독되고 심지어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인문학, 문화의 종말과 회색빛 사회.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의 소멸. 인류 역사에서 식사는 단순한 생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교이자 연대였습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은 관계의 시작을 뜻했고 비즈니스는 식탁 위에서 성사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 세상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간의 만남은 건조해지고 인간관계의 유대감은 모래성처럼 푸석해집니다. 인류 문화유산의 실종. 프랑스의 미식 문화, 이탈리아의 파스타, 한국의 김장 문화 등 음식은 곧 그 나라의 정체성이자 역사였습니다. 식탁이 통일되는 순간 수천 년간 쌓여온 요리 예술, 레스토랑, 축제, 그리고 그에 얽힌 가족의 추억까지 인류 문화의 70%가 단숨에 증발합니다. 세상은 개성을 잃고 오직 효율성만 남은 회색빛 디스토피아로 변해갑니다. 만약 평생 같은 음식만 먹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영양소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맛을 잃고 새로운 추억을 잃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류가 깨닫게 되는 본질적인 진실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양소만으로 살아가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매일 맛보는 다양한 음식의 맛은 어쩌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거룩한 삶의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나요?